12월의 찬 바람이 정원의 나뭇가지를 흔들던 오후였습니다. 카페 문을 닫고 온실에서 동백나무를 돌보고 있을 때 낯익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거기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낮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구겨진 코트,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 한때는 자신감으로 가득했던 그 눈에 지금은 어딘가 길을 잃은 사람의 그림자가 어려 있었습니다. 도윤이, 내가 왜? 딸 수진이와 이혼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그 후로 소식이 끊겼고 나는 그가 새 삶을 살고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딸의 상처가 아물기를, 그리고 나 역시 사위였던 그를 기억 속에서 정리하고 싶었으니까요. 잠시 머물 수 있을까요? 그의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머물겠다니, 이혼한 전 사위가 내 집에 말이 되는 일일까요? 하지만 그의 표정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너지기 직전의 사람이 마지막으로 붙잡는 손, 그런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수진이는 알아? 아니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겠죠. 딸에게 말할 수 있었다면 이곳에 오지 않았을 겁니다. 망설임 끝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안에 어떤 목소리가 그래야 한다고 속삭였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후 나는 사람들의 외로움을 알아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눈에서 나와 같은 외로움을, 아니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2층 작은 방을 쓰렴. 짐은 많지 않은 것 같구나.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날 저녁 나는 된장찌개를 끓이며 생각했습니다. 이 선택이 옳은 것일까? 수진이가 알면 뭐라고 할까? 하지만 이미 문을 열어준 이상 이유라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 도윤은 처음으로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그는 천천히 마치 숨겨왔던 무게를 내려놓듯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것, 친구들과도 멀어졌다는 것, 그리고 홀로 지내는 것이 견딜 수 없이 힘들어졌다는 것. 수진이를 떠나보낸 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그의 고백을 들으며 나는 4년 전 남편의 장례식을 떠올렸습니다. 관 앞에 선 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했던 나. 슬픔이 너무 커서 오히려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던 그때 도윤의 눈빛에서 비슷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여기서 쉬어라. 조금씩 정리하면서. 정말 괜찮으신가요? 괜찮진 않아. 하지만 내가 필요한 것 같구나.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한 선택이 옳은 걸까요? 사진 속 남편은 그저 따뜻하게 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정원을 뒤덮으며 모든 것을 조용히 감싸 안았습니다. 긴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나와 도윤, 두 사람의 겨울이. 도윤이 머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스스로 커피를 내리고 카페가 문을 열면 온실한 구석 창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하루 종일 무언가를 그렸죠. 처음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손님들을 맞고 차를 내리고 화분을 돌보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자꾸만 그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창가에 앉아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그리는 그의 뒷모습. 가끔 고개를 들어 정원을 바라보다가 다시 고개를 숙이는 모습. 도윤아, 점심은? 괜찮습니다. 아까 먹었어요.
언제나 그런 식이었습니다. 최소한의 말만 하고 최소한의 공간만 차지하려는 사람. 마치 자신이 여기 있어도 되는지 끊임없이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손님이 없는 틈을 타 온실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헤드폰을 낀 채 그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살짝 다가가 그의 어깨 너머로 스케치북을 힐끗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엔 내가 있었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는 내 뒷모습, 정원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는 내 옆 얼굴, 동백꽃을 만지는 내 손, 그리고 웃고 있는 내 얼굴. 언제 이렇게 많이 그렸을까? 언제 나를 이렇게 자세히 봤을까? 어머니? 도윤이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헤드폰을 벗으며 황급히 스케치북을 덮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는 줄 몰랐구나. 아, 그냥 습작입니다. 손이 근질거려서요. 민망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왜인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50 중반의 과부가 딸의 전 남편 앞에서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그림 전공했었니? 네. 대학 때 회화를 했었는데 취업하면서 접었어요. 잘 그리는구나.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묘한 긴장감이 생겼습니다. 도윤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커피를 내릴 때, 빵을 자를 때, 정원을 거닐 때 그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그를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함께 설거지를 하다 그의 손이 내 손에 스쳤습니다. 순간적인 접촉이었지만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나는 급히 손을 빼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니,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4년 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여자로서의 설렘, 누군가에게 보이고 싶은 마음, 아름답게 보이고 싶은 욕망. 거울을 볼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30도 아니고 50이 넘은 나이에 게다가 딸의 전 남편을. 이건 잘못된 거야. 멈춰야 해.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는데 온실 쪽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다가가 보니 도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캔버스 앞에 서서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죠. 잠 안 자니? 그가 놀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캔버스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거기엔 정원이 있었습니다. 겨울 정원, 앙상한 나뭇가지들 사이로 보이는 따뜻한 빛. 그리고 그 한가운데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내 모습이니?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어머니가 아름다워 보여서요. 아름답다. 그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일까. 남편도 딸도 아무도 하지 않았던 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 우세요? 모르겠구나. 나도 모르겠어. 도윤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심장 소리도 들렸습니다. 어머니, 응? 저는 잘못된 건 알지만 그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 역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긋난 인연, 낯설고도 위험한 이 동거의 끝이 어디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온실 유리창을 흔들며 지나가는 겨울바람. 우리는 그 소리 속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하얀 눈송이들이 소리 없이 내려앉는 것을 보며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온실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또 도윤이구나.
요즘 그는 자주 밤늦게 온실로 나갔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건지 그저 앉아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저절로 온실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유리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도윤은 나무 의자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유리 지붕 너머로 눈이 내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잠 안 오니? 내 목소리에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놀란 기색 없이 마치 내가 올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네. 어머니도요? 응. 눈이 내려서 나는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우리 사이에 작은 테이블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위로 눈 내리는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첫눈이네요. 그러게. 올해는 좀 늦게 왔구나. 꽃이 겨울에도 이렇게 예쁠 줄 몰랐어요. 도윤이 주변의 동백꽃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그가 꽃만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의 눈빛에 담긴 다른 의미를. 동백은 겨울꽃이야. 추울수록 더 붉게 피어나지. 어머니도 그런 것 같아요. 뭐가? 겨울을 견디며 더 아름다워지신 것 같아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고백이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도윤아, 죄송합니다. 선을 넘은 것 같네요. 아니야. 그냥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건 잘못됐다고, 우리는 안 된다고 말해야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온실안은 고요했고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생각은 안 나니? 오랜 침묵 끝에 내가 물었습니다. 딸 이야기를 꺼낸 건 우리 둘 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매일 생각해요.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그런데 왜 여기 있니? 모르겠어요. 처음엔 그냥 위로받고 싶어서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유일하게 저를 미워하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은? 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어머니 때문이에요. 그 말이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귀가 먹먹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알아요. 넌 내 딸이. 알아요. 나는 너보다 20살이나 많아. 그것도 알아요. 그런데 왜? 모르겠어요. 그냥 어머니를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도윤이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내 손등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운 접촉. 하지만 그 무게는 세상 어떤 것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손을 빼야 했습니다. 일어서서 방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 위험한 순간을 끝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뒤집어 그의 손가락을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4년 만에 처음 느끼는 다른 사람의 온기. 우리 어떻게 되는 거지?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은. 도윤이 일어나 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으로 내 손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둘 다 이상해졌어.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그의 눈가에 맺혀 있었습니다. 나도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응,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나도 알아.
하지만 지금은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구나.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있었습니다. 말없이 손을 잡고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밖에서는 계속 눈이 내렸습니다. 세상을 덮으며 모든 흔적을 지우며 그날 밤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잡았을 뿐. 하지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새벽이 되어서야 우리는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하지만 모든 것을 말한 후에 그날 밤 이후 우리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커피를 건네며 손이 닿아도 저녁 설거지를 하다 어깨가 스쳐도 우리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온실에서 그림을 그렸고 나는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순간이 달랐습니다. 그가 나를 보는 눈빛, 내가 그를 의식하는 마음. 우리는 이미 서로에게 깊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제가 만들게요. 어느 날 저녁 도윤이 주방으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서툰 솜씨로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만들었습니다. 조금 짜고 약간 타기도 했지만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 맛있니? 네.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이 이런 맛이었구나 싶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해준 적 없잖니. 아니에요. 매일 해주셨어요. 혼자 먹어도 되는데 항상 같이 차려주셨잖아요.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나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그는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TV를 켜놓았지만 화면을 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나란히 앉아 서로의 체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응? 죄책감 없으세요?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래 묻고 싶었던 질문을 마침내 꺼낸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있었어.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많았어. 수진이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어. 남편한테도 미안했고 지금은요? 지금은 많이 줄었어. 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습니다. 왜요? 모르겠어. 그냥 내가 여기 있는 게 자연스러워졌어. 아침에 눈 뜨면 커피 내리는 소리가 들리고 온실에 가면 내가 그림 그리는 모습이 보이고 그게 내 일상이 됐어. 저도 그래요. 도윤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낯설지 않은 감촉. 처음엔 그냥 쉬러 온 거라고 생각했어요. 잠깐 머물다 떠날 거라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 없는 하루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도윤아, 잘못된 거 알아요. 세상이 뭐라 할지도 알아요. 수진이가 얼마나 아파할지도. 근데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그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근데 어머니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나는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머리를 가슴에 안고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나도 그래. 이제 너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소파 위에서 거실 한가운데에서 세상이 뭐라 하든 누가 뭐라 하든 지금 이 순간만은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응, 사랑해요. 그 말이 공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사랑, 그 단어가 주는 무게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말하고 싶었어요. 나도. 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도 사랑해. 너를.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우리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첫 키스는 부드러웠습니다. 조심스럽고 떨리고 간절했습니다. 오랜 외로움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방으로 갈까요? 도윤이 속삭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온실 옆 작은 방. 그곳에는 도윤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나의 초상화들, 웃는 얼굴, 꽃을 만지는 손, 정원을 거니는 뒷모습. 이 모든 게 사랑이었구나. 네, 처음부터 사랑이었어요.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서로를 끌어안고 이마를 맞대고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로를 느꼈습니다. 나이도 관계도 세상의 시선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두 사람이었습니다. 외로웠던 두 사람, 서로를 필요로 하는 두 사람, 사랑하는 두 사람. 그날 밤 우리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조용히 간절히 사랑하며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온실의 꽃들이 밤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우리의 세상은 그곳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도윤의 품에 안겨 잠들기 전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죄라면 기꺼이 짊어지겠다고. 이게 벌을 받을 일이라면 달게 받겠다고.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은 행복하다고. 어머니, 응? 내일도 이렇게 안고 있어도 될까요? 그럼,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영원히요? 나는 대답 대신 그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영원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았지만 지금은 그 무게조차 달콤했습니다. 행복한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날들은 한 달 남짓. 하지만 그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순식간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2월의 마지막 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응, 딸. 엄마, 나 좀 힘들어. 잠시 집에 가도 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옆에서 설거지를 하던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도 들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무슨 일 있니? 그냥 회사도 힘들고 혼자 있기도 힘들고 엄마 밥 먹고 싶어? 그래, 언제 올래? 이번 주말. 아, 그리고 엄마. 나 요즘 조카 봐주고 있거든. 언니 출장 가서 같이 데리고 가도 돼? 그럼 물론이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도윤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끝이 왔다는 것을. 어머니, 응, 제가 떠나야겠죠. 그래야겠지. 그날 밤 우리는 온실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처음 손을 잡았던 그곳, 첫눈이 내리던 그날 밤에 바로 그 자리.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될 거란 걸. 도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나도 알았어. 언젠가는 끝날 거라는 걸. 그래도 행복했어요. 나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 동백꽃들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꽃잎들이 하나둘 땅에 떨어져 갈색으로 변해갔습니다.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만나면 뭐라고 할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그냥 엄마로 있을 거야. 저 때문에 힘드시겠어요. 괜찮아. 이미 각오했던 일이야. 도윤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그 감촉을 곧 잃게 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후회하세요? 아니, 단 한순간도. 저도요. 어머니와 함께한 이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진짜였던 것 같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울지 마세요. 저까지 울 것 같아요. 미안해. 나이 들어서 눈물이 많아졌나 봐. 어머니는 하나도 안 늙으셨어요. 제가 본 어머니는 너무 아름다웠어요. 고마워. 너 덕분에 다시 여자로 살았어.
그냥 엄마도 아니고 과부도 아니고 한 사람의 여자로. 저도요. 어머니 덕분에 다시 숨 쉴 수 있었어요.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그날 밤 마지막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말없이 껴안고 서로의 온기를 기억하려 애쓰며 이별은 이미 결정된 것이었지만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왔을 때와 똑같이 작은 가방 하나. 하지만 그가 남기고 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온실에 걸린 그림들, 내 모습을 담은 수십 장의 스케치. 이건 가져가지 않을 거예요. 왜? 어머니 곁에 두고 싶어요. 제가 여기 있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잊을 수가 있겠니? 현관 앞에서 우리는 마주 섰습니다. 마지막 포옹, 마지막 키스, 마지막 사랑해라는 말. 잘 지내요, 어머니. 너도 행복하렴. 어머니도 행복하세요. 그럴게. 너 덕분에 행복하는 법을 다시 배웠으니까. 도윤이 뒤돌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걸음 가다 멈춰서서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응?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나는 웃었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 모르겠어. 하지만 이 겨울은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저도요. 그가 다시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이번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목 끝에서 그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나는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온실에 갔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웃고 있는 내 얼굴, 젊어 보이는 내 얼굴, 사랑받는 여자의 얼굴. 고마워, 도윤아. 빈 온실에 혼잣말이 울렸습니다. 주말 수진이가 조카를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어서 와, 우리 딸. 딸을 껴안으며 나는 평범한 엄마의 얼굴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에는 여전히 도윤이 있었습니다. 그와 나눈 사랑이 있었습니다. 엄마, 혼자 지내기 외롭지 않아? 괜찮아. 카페도 있고 정원도 돌봐야 하고. 근데 엄마 왠지 달라 보여. 밝아진 것 같아. 그래. 날씨가 좋아져서 그런가 봐. 거짓말이었습니다. 날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도윤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내게 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온실에 혼자 나가 앉았습니다. 도윤이 앉던 자리에, 그가 그림을 그리던 자리에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계절도 끝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 짧은 겨울, 우리는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요. 누가 뭐라 하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든,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안녕, 도윤아. 그리고, 사랑했어. 바람이 불어와 동백꽃 마지막 잎을 떨어뜨렸습니다. 겨울의 끝, 우리 사랑의 끝. 하지만 끝이 슬프지만은 않았습니다. 사랑했으니까요. 조용히 진심으로